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분권 발전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권 발전기를 할 거고요. 직권도 자여자가 되는 거고요. 복권도 자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권 발전기는 자,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죠. 자, 전기자 회로가 이렇게 있죠. 전기자 회로에 이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이곳 계자 저항이 이곳 전기자 저항과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이 같이 있겠죠. 전기자 저항은 R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이 또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직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발생되면은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이곳은 전기자 저항을 지나니까 IA가 되는 거고, 자, 이곳을 지나는 전류는 계자 저항을 지나기 때문에 I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로 흐르는 전류, 얘는 I가 될 거고요. 얘는 부하 전류라는 데 있어요. 부하 전류. 이렇게 하였을 때요, 키르요프 제1법칙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전류도 없고요, 유입되는 전류도 없죠. 즉, 이 전류가 이곳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 IA와 계자 전류 IF와 부하 전류 I는 모두 똑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단자 전압 V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이곳에서 한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압 강화 먼저 처음에 IA의 RA가 될 거고요. 자, 더하기 IF의 RF가 되겠죠. 이곳이 RF니까요. 그 다음에 단자 전압 V, 이런 식이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 1번식에서 보시면요, 이 전류들이 각자 다 값이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IA나 IF나 I나 모두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I로 묶어주면요, 얘는 I 곱하기 RA가 되는 거고, 자, 얘는 I 곱하기 RF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자 전압 V 이렇게 쓰시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V 더하기 I로 얘를 묶어줄게요. RA 플러스 R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만 이쪽으로 넘겨주면요, 단자 전압 V는 기전력 2에 빼기 I 곱하기 RA 플러스 RF 이런 식이 나오죠. 얘가 직권 발전기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단자 전압 V는 기전력 2 빼기 I로 묶어주시고요. RA 플러스, 얘 오타네요. I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RA 플러스 RF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각자 흐르는 전류들이 다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같아요. 그 다음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부하를 한번 떼버릴게요. 자, 이 부하를 떼버리면은, 자, 전류가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도 제로가 되는 거고, 계자 전류도 제로가 되고, 부하 전류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IF, 즉 계자 전류가 0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자속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시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확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되는 게 직권 발전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거 두 명이서 하는 경기를 복식이라고 그러죠. 복식. 복이라는 이야기는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전기자 코일이 있고 전기자 저항이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직렬로 계자 권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때 계자 저항 값을 RS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가 돼 가지고 병렬로 계자 권선이 또 있죠. 이 부분이 RF가 돼요. 즉 계자 코일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얘는 분권 방식이고 얘는
직권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설명을 보시자면은 분권 계좌권선과 직권 계좌권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코일이 몇 개라 했죠?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복권 발전기의 종류가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평복권 발전기라는 게 있고요. 자, 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평평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하 전압과 무부하 전압이 서로 같고요. 전압 변동률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차동복권 발전기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수화 특성이 있다 혹은 용접용 발전기로 사용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변압기 쪽으로 가면은 누설 변압기란 게 있는데 누설 변압기도 용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요, 용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있는 거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먼저 수화 특성, 그 다음에 차동, 누설 이 단어들만 보시고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은 바로 답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과복권 발전기를 볼게요. 과복권 발전기는 전압 강화 보상용이고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권 발전기로 운전 시는 직권 계좌 권선을 단락시키고 직권 발전기로 운전 시에는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기능사에서는 거의 못 봤고요. 뭐 기사라든지 산업기사에서도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자가 있으면은 전기자 저항이 항상 따라다니죠. RA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바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으면요, 얘가 직권 계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RF라 쓰고 얘가 분권 계좌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직권 계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권 특성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요, 자, 이 분권 계좌 쪽으로 전류가 못 오르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로 운전 시는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하면 되겠죠. 얘 분권으로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직권 계좌 권선이 있는데요, 전류가 여기 통과하지 못하게 자,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면은, 단락 영어로는 쇼트예요. 쇼트. 단락을 시켜버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능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로 운전 시에는 직권 계좌 권선을 단락시킨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직권 발전기가 있는데 직권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자여자 방식이고요. 무부하 시, 자, 이렇게 부하가 끊어져 있으면은 전압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있는데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전기자 전류, 계좌 전류, 부하 전류와 모두 똑같아요. 자, 여기도 오타네요. IF 그냥 I 이렇게 할게요. 교재는 제가 교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복권으로 가면요, 복권 발전기는 탁구나 배드민턴, 복식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가 같이 있어요. 몇 개? 2개가 같이 있습니다. 평복권 발전기는 자, 평평하죠? 안정적이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도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동복권 발전기는 자, 암기를 반드시 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용접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뭐 수화 특성이라든지 차동이라든지 누설이라든지 이 단어만 찾아서 답에서 고르시면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과복권 발전기가 있는데요, 과하게 발전을 해요. 과하게 발전하니까 전압 발생량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 보상용이 되고요. 전압 변동률 또한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권을 분권으로만 운전하고 싶으면은 단락,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만 운전하고 싶으면은 개방. 하지만은 이 내용은 어려우면은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권 발전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직권 발전기죠.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직렬로 되어 있다. 맞죠? 자, 2번 승합기로 사용되며 수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단자 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부하 전류를 I, 전기자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을 RA와 RS라 할 때 단자 전압 V는 기전력 E 플러스가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더 볼게요. 부하 전류에 의해 여자되므로 무부하시. 자, 부하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확립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발전기에서 보실 때 이 식을 반드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발전기는 먼저 유기 기전력 E가 발생하죠. 그러면 항상 전압 강하라는 게 생겨서 단자 전압 V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E와 V 중에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당연히 E가 크겠죠. 큰 거를 작은 거하고 맞춰주려면 여기가 항상 빼줘야 되겠죠.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용접용. 자, 용접까지 나오면요, 뒤에까지 읽어보지도 마세요. 용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차동이라든지 수화 특성이라든지 혹은 누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직류, 차동, 가동, 직류. 답은 2번 차동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전기는 가장 적다.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다. 그러면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평복권, 평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지는 특성의 발전기는, 무부하일 때는요, 부하가 0% 걸리는 거고요. 전부하 같은 경우는 부하가 100% 걸려요. 그러면은 0에서 100%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3번 문제 같이 부하의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같은 값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평복권 발전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답은 과복권 발전기가 돼요. 과복권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 보상이란 단어도 있었어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직류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평복권이겠죠. 무부하와 전부하가 같도록.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방금 전압 강화 보상용은 과복권기예요. 과복권기.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요,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자, 수화 특성이 나왔습니다. 수화 특성. 그 다음에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이 나왔죠. 그러면은 답이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4번 차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까지도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누설이란 단어가 나와도 정답이고요. 자, 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코일이 몇 개 있나요? 코일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복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좌 권선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자, 11번 문제는 그냥 답으로 외워둘게요. 자, 2번 제일 긴 거, 얘가 답이에요. 분권 계좌 권선과 같은 철심에 설치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직권 계좌든 분권 계좌든 하나의 철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권의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으면요, 이 하나의 코일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좌 권선이니까 계좌 철심에가 감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자극 사이에,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자극의 표면에 홈을 파고 설치. 뭐 3번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4번 보극 표면에 홈을 파고 설치. 자, 보극이 뭐였죠? 보극은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게 보극이라 했어요. 보극. 보상권선이라는 것도 있었죠.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게 보상권선이었죠. 자, 사실 3번 같은 경우, 자, 보상권선이 주자극 표면에 홈을 파고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전격 전압이 250V이고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이 복권 발전기가요, 내분권이 있고요, 외분권이 있습니다. 자, 외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가 직권 계좌죠.
자, 직권 계좌가 있고 얘가 분권 계좌죠. 그러면은 직권 계좌가 분권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가 외 분권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전기자 나와서 이곳에서 갈라지죠. 즉 직권 안에 분권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분권이 되는 겁니다. 자, 전기자가 있으면요, 항상 전기자 저항 RA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분권이기 때문에 직권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RS 직권 계좌 코일이 되고요, 분권 계좌 코일이 이렇게 밖에 있는 구조가 외분권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중에요, 전격 전압이 250V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유기 기전력을 말할까요? 단자 전압 V를 말할까요? 네, 전격 전압은 항상 단자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자 전압 V는 250V라는 이야기고요. 전격 출력이 50kW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출력 P는 VI가 되겠죠. 단위가 와트였죠. 그래서 이 출력이 50kW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I에서 V가 250V죠. 그래서 250 곱하기 I 이렇게 하시면 되고, I는 250분의 5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이곳의 전류는 200A가 되는 겁니다. 즉 이 I는 무슨 전류죠? 부하에 흐르는 부하 전류겠죠. 부하 전류 I는 200A가 되는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전기자 전류를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건 써먹었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이라고 그랬죠. 분권 계좌 저항 RF는 25ohm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분권 계좌에 걸리는 전압도 이 전압과 같겠죠. 이곳에 걸리는 전압 또한 250V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 IF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IF를 구해주면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 V는 IR에서 I는 R분의 V가 되죠.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곳 RF겠죠. RF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250V고 밑에는 25ohm이에요.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10ohm이 되죠. 그래서 계좌 전류는 10ohm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분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곳 전기자 전류 IA는 IF 더하기 부하 전류 I가 되겠죠. 여기 계좌 전류 IF가 10A 구해져 있죠. 그래서 얘가 10A가 되는 거고요. 부하 전류 I는 자 여기 구해놨죠. 그래서 200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10A.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 다른 거 다 하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 분들만 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자주 봤다 그러면은 답으로 외워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